해외여행 경험이 많지 않거나 직항편만 이용해왔다면 저렴한 경유항공편에 눈길이 갔던 적이 한 번쯤은 있을 거예요. 하지만 비행기 환승이 어려울 것만 같은 막연한 두려움에 경유항공권을 포기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오늘은 깔끔하게 요점만 정리해서 누구나 쉽게 비행기 환승을 할 수 있게 도와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늘 예시로 들 항공은 인천에서 출발해서 프랑스 파리를 경유해 영국 런던으로 도착하는 일정입니다. 이것만 머릿속에 두고 여행을 떠나볼게요. 우리가 경유 또는 환승을 하는 케이스는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인천에서 타는 비행기와 파리에서 타는 비행기가 동일한 경우, 두 번째는 인천에서 타는 비행기와 파리에서 타는 비행기가 다르지만 항공사는 동일한 경우, 세 번째는 비행기와 항공사 모두가 다른 경우입니다. 사실 첫 번째 케이스를 경유라고 하고 두 번째, 세 번째 케이스를 환승이라고 합니다만 보통 혼용해서 사용하고 있고 경유와 환승 모두 환승의 의미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처럼 동일한 비행기로 경유하는 일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진짜 잘 없어요. 만약에 있다고 하더라도 어차피 같은 비행기를 타는 거라 상황에 따라 비행기 내에서 대기하거나 잠시 내렸다가 다시 그대로 그 비행기를 타면 되기 때문에 어려울 것도 전혀 없습니다. 우리가 환승을 두려워하는 이유는 바로 두 번째와 세 번째 케이스 때문인데요. 일단 이 두 경우에는 무조건 비행기를 갈아타야 하겠죠. 그 방법을 아주 쉽게 알려드릴게요. 환승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일단 경유지인 파리에 도착 후 비행기에서 내립니다. 그리고 환승구역을 통과해서 런던행 비행기를 타러 가는 거죠. 그럼 이 환승구역은 어떻게 통과를 하느냐? 처음 출발지인 인천공항에서 체크인을 할 때 환승할 비행기까지 체크인을 해서 보딩 패스를 2개 받았다면 간단한 보안 검사 후에 통과를 하고요. 환승할 비행기에 보딩 패스를 받지 않았다면 체크인 후에 통과를 하면 됩니다. 물론 이 경우에는 짐도 이미 인천에서 붙였기 때문에 절차가 매우 간단해서 쉽게 통과할 수 있어요. 비행기와 항공사가 모두 다른 경우에도 대부분 환승편은 제휴항공사끼리 묶은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절차가 간단하죠. 자, 두 번째 방법은 환승구역으로 가는 게 아니라 입국장을 통해 파리로 입국하고 다시 체크인을 해서 출국장을 통해 면세구역으로 들어오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경우는 사실 환승의 개념보다는 환승하는 나라에 입국하고 출국하는 절차를 다시 한 번 더 밟는 거죠. 조금 귀찮지만 어려울 건 없어요. 말 그대로 입국과 출국의 절차를 한 번 더 할 뿐이죠. 그럼 여기서 궁금한 게 생길 거예요. 내가 타는 비행기는 단순 환승인지 입출국을 해야 하는 환승인지. 이건 사실 항공편마다 다르긴 한데요. 그래도 몇 가지 대표적인 환승 원칙을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일단 국제선에서 국내선으로 환승하는 경우는 비행기에 내려서 입국 수속만 하고 갈아탈 때 출국 수속은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제주도를 갈 때 출국 수속을 안 하는 것처럼요. 같은 나라로 가는데 출국 수속을 밟을 필요가 없잖아요. 그럼 반대로 국내선에서 국제선으로 갈 때는 환승하는 도시에서 입국 수속은 안 하지만 출국 수속은 필요하겠죠. 국제선에서 국제선은 출입국 수속이 모두 필요합니다. 원리만 알면 간단하죠. 다만 이건 기본적인 원칙일 뿐입니다. 두 번째로 유럽권 국가의 환승 기준을 살펴볼게요. 대부분 유럽 국가 사이의 환승은 단순 환승입니다. 이건 쉥겐 조약 때문인데 이 조약으로 유럽권 국가들은 같은 나라처럼 국가 간 왕래가 가능합니다. 프랑스 파리에서 이탈리아 로마로 넘어간다? 그럼 단순 환승만 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영국은 이 조약에 포함되지 않아서 입국과 출국 절차를 거쳐 환승을 해야 하죠. 유럽에서 환승을 한다면 내가 가는 국가가 쉥겐 조약을 맺은 국가인지 알아보는 것도 필요하겠죠. 세 번째로는 미국에서 환승을 하는 경우인데요. 미국에서는 무조건 입국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신혼여행으로 멕시코 칸쿤을 가는데 LA에서 환승을 해야 한다면 미국에 입국해야 하기 때문에 이스타를 신청하고 가야겠죠. 그리고 다시 멕시코로 출국하기 때문에 당연히 출국 심사도 받아야 합니다. 이렇게 환승에는 기본 원칙이 있고 국가별로 다양한 사례가 있습니다. 제가 대표적인 사례를 알려드렸지만 노선마다 워낙 다양하기 때문에 내 비행기 환승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는 항공사에 문의하는 게 정확합니다. 이때 짐 연계가 되는지, 항공권은 미리 2장을 주는지, 환승공항에서 체크인을 다시 해야 하는지 등등을 물어보는 게 좋겠죠. 사실 이런 부분은 첫 번째 공항에서 체크인할 때 모두 설명을 해주기 때문에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리고 환승 시간은 어느 정도가 적당한지 고민하는 분들이 많은데 대개 3시간 정도면 적절하다고 얘기합니다. 첫 비행기가 1시간쯤 지연되어도 제법 여유가 있고 연결편 한두 시간 기다리는 것도 크게 부담되지 않아서죠. 공항마다 MCT라는 게 있는데 공항 크기나 이용객 수 등을 고려한 환승 최소 연결 시간입니다. 이 시간보다 환승 시간이 짧으면 환승이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항공편이 지연되지 않은 상태에서 아주 최소한의 시간만 명시해 놓은 거라 실제로는 MCT보다 더 여유 있게 환승을 해야 합니다. 구글에 공항 이름과 MCT라고 검색을 하면 해당 공항의 MCT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환승하는 국가에서 공항 밖으로 나가 관광이 가능한지도 많이들 궁금해 하시는데요. 일단 환승 시간이 24시간 이내를 레이오버, 입국 심사를 거쳐 그 국가에 입국하면 됩니다. 이건 사실 본인의 의지라서 항공사나 항공권과는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다만 입국하려는 국가에 비자가 필요하거나 출국하는 비행기표가 필요하는 등 조건이 필요하면 갖춰져야 하겠죠. 24시간이 넘어가면 스탑오버라고 합니다. 스탑오버의 경우에는 비용이 발생하거나 입국이 가능한지 여부가 달라서 미리 티켓 판매처에 문의하는 게 좋습니다. 자, 오늘은 비행기 환승에 대한 정말 기초적인 정보를 알려드렸는데요. 사실 이 정도 개념만 알고 계셔도 환승하는데 크게 어려운 건 없으리라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여행왕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는 다양한 여행 정보를 제공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